안녕하세요. 투자자와 지성인을 위한 이야기 공간 돈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살펴볼 아파트는 구리에서 나온 줍줍 아파트입니다.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한 세대 줍줍 불법 행위 재공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롯데캐슬 시그니처 전반적인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딱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따끈따끈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크게 세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뒤쪽에 있는 아파트, 앞에 있는 주상복합, 그리고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이렇게 세 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번에 분양하는 줍줍은 이 주상복합 블록에 있습니다. 자, 위치는 구리시 인창동, 네, 구리 시내예요. 완전 구리역 있는 구리 번화가, 구리 시내에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굉장히 크고 거기다가 층수도 높죠. 네, 주상복합 최고 42층이나 되고, 자, 분양은 한 3년 전에 했고 입주는 올해 3월에 입주가 시작된 그런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청약 일정을 보면 네, 모집 공고가 오늘 올라왔고요. 바로 다음 주에 접수입니다. 다음 주 딱 하루, 수요일 날 접수 하루 하고 또 그 다음 주에 바로 당첨이 나오는 꽤나 빠른 스케줄로 진행이 되는 줍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약 당시의 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약 당시의 청약 경쟁률인데요. 59A, 그 다음에 82B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9A가 확실히 인기가 제일 좋았습니다. 최저 가점이 51점인데 경쟁률이 5대 1이죠. 예,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평균 경쟁률로 봐도 10대 1이 안 되는 경쟁률입니다. 사실상 전체 청약에서 10대 1 안 되면 거의 청약 안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왜 이렇게 청약이 안 좋았냐? 이때 당시 2023년이죠. 2023년 2월 존촌주공 거의 직후, 거의 부동산이 완전 꽁꽁 얼어있던 시절, 완전 빙하기 시절이어서 그렇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경쟁률이 엄청 지금 대비 높은 편도 아니었고 가점도 상당히 낮은 편이죠. 네, 이 정도면 당첨 가점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심지어 일부 물량은 이런 줍줍까지도 나왔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이러던 아파트가 지금은 엄청나게 가치가 올라간 상황이죠. 네, 얼마나 올라갔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파트 입지를 꼭 보고 가야 되겠죠. 자, 딱 지도만 봐도 너무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리역이죠. 예, 구리역 W역세권 8호선 여긴 개통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미 개통을 했어요. 개통을 했고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도 다니는 W역세권에 바로 붙어 있는 그런 역세권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 기준으로 한 도보 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고요. 참고로 구리역에서 잠실까지는 환승 없이 18분 정도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실에서 2호선 환승해서 강남까지 가는데도 한 30분 정도면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8호선이 생기고 나서 상승장이 찾아오면서 정말 이 구리와 여기 보이시는 다산, 여기가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상승을 기록을 했죠. 심지어 구리, 다산 같은 경우는 올해 6월까지 규제 지역도 아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수혜를 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약점을 보면은 학교가 좀 멀어요. 초등학교가 여기 보이시는 인창초등학교 학교인데 꼬불꼬불꼬불 골목길을 따라서 한 10분 넘게 가야 됩니다. 초등학교가 좀 멀다는 단점이 있고 중학교는 진짜 더 멉니다. 예, 중학교는 가장 가까운 인창 중학교까지가 직선 거리로 1km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보로 통학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거리다. 그래서 좀 교육 환경이 전체적으로 좀 다른 여건에 비해 좋지 않은 단점이 있는 단지다라는 건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리 도심이죠. 네, 완전 구리 시내, 구리 도심이라서 생활편 인프라가 매우 좋은 편이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구리 롯데백화점, 그 다음에 CGV 구리, 그 다음에 구리 전통시장, 네, 이런 상권들이 딱 갖추고 있고 한양대 구리병원도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도보로 대부분의 생활이 가능한 그런 편리한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 구리 주변, 구리역 주변에 이제 정비 사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네, 올해 여기 하이니티
아파트도 분양을 한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주거 환경이 조금씩 개선이 되어 가고 있다는 점, 이것도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죠. 롯데캐슬 1000세대 이상 평지 아파트라서 상품성이 매우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거의 구리의 대장급 아파트라고 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자, 줍줍 어떤 세대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82 타입이에요. 84가 아니죠. 조금 작아요. 82 B 타입이고, 동호수는 A동, 주상복합이 2개 있거든요. A동, B동. 자, A동 3202호, 32층이죠. 굉장히 고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요게 일반 공급으로 나왔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특별 공급으로 나왔으면 특별 공급에 맞는 조건이 추가가 되는데, 일반 공급이기 때문에 별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 한 세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세대가 어디에 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2호 라인이었죠. 아까 3202호였어요. A동 3202호, 2호 라인. 자, 여기입니다. 여기 이걸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안방이나 거실은 이렇게 남동향을 보게 돼 있고요. 대신 침실이나 침실2는 요 북동향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주향은 괜찮지만 나머지 방 2개는 조금 좋지 않아요, 향이. 대신에 요 주향, 안방과 거실에서의 뷰는 아주 시원시원하죠. 딱 보면 여기가 아직까지는 고층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넓은, 좀 열린 시야를 볼 수 있다. 좀 뻥뷰인 장점은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평면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동향, 주향이 이쪽이고 이쪽이 북동향 뷰라고 볼 수 있는데, 전형적인 타워형이에요. 주방에 창문이 있긴 있지만 꺾여져 있는 주상복합 전형적인 타워형 구조고, 84가 아니고 82여서 그런지 실내 공간에 알파룸이나 실내 팬트리 같은 경우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사용 면적으로는 다른 아파트 대비 전용 면적도 2제곱미터나 작고 서비스 면적도 그리 좋진 않기 때문에 면적 자체는 아쉬울 수가 있다. 평면 자체가 좋은 평면은 아니지만 같은 주상복합에 있는 82A 타입에 비하면 그래도 82가 낫지 않나. 똑같은 구성인데 얘는 꺾여져 있죠. 그래서 침실 2에서 봤을 때 약간 좀 뷰가 좀 막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꺾여진 구조보단 이런 사각형 구조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청약 자격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약 자격을 보시면, 자, 우선 구리시 거주자 플러스 세대주 조건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구리가 이제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세대주만 가능하시고, 재당첨 제한은 위에 본 대로 10년 붙습니다. 자, 전매 제한은 해제가 됐습니다. 3년이 적용이 되어서 전매 기간이 도과가 됐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매를 할 수 있느냐?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이번에 보도 보셨겠지만 줍줍 물량, 줍줍 아파트가 이제 LH로 넘어가서 이게 이제 임대로 공급된다고 하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이러한 무순위 줍줍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슬프네요. 저희 컨텐츠도 하나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줍줍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없어도 소득이나 자산 기준 따로 없이 가능하십니다. 구리시 무주택 세대주분들 꼭 집중해서 청약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분양가 보겠습니다. 자, 분양가 딱 봐도 쌉니다. 8억 7,700만 원. 요즘 8억이면은 저기 어디냐, 경기도 오산, 그다음에 김포 요런 데 분양가거든요. 근데 구리가 이 지역들보다 훨씬 상급지니까 확실히 싸게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옵션, 발코니 확장, 에어컨 포함하더라도 한 9억 초반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계약금은 10%, 잔금은 90%인데 입주 지정일이 10월 6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금 90%를 10월 6일까지 내야 돼요. 남은 시간이 한 달하고도 보름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자금 계획을 좀 촘촘하게 짜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싸긴 하지만 자금 계획에서 스텝이 꼬이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 안전마진을 보면 안전마진 아주 화려합니다. 자, 파리 비타의 분양권 거래가 11억 8천만 원에 됐는데 날짜를 보니까 작년 12월이에요. 훨씬 많이 올랐겠죠? 자, 호가는 14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좀 어마무시한 효과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주변 바로 옆에 있는 이편한 세상을 보니까 얘는 한 13.5억에 최고가 거래가 돼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연식이 한 2021년, 세대수도 한 600여 세대밖에 안 돼요. 상품성이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에 비해 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비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적정 가격은 한 14억 원 정도가 아닌가. 그렇다고 했을 때 아까 한 9억 원 초반대였으니까 안전마진은 14억 빼기 9억인 5억 정도가 나오지 않나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자금 계획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얼마가 있어야 청약할 수 있느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금 90%를 10월 6일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타이트한 조건이고요. 대출 알선이 없습니다. 따로 시행사에서 대출 알선하지 않고 내가 대출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아파트가 현재 미등기 아파트라는 거죠. 등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거면 후치담보 형태로 받아야 돼요. 후치담보 형태로 받아야 되는데 요즘같이 대출 안 나올 때 쉽지 않은 조건이죠. 대출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건이 그리 녹록지는 않다는 거죠. 하지만 대안은 있습니다. 대출 못 받아도 전세 세주기는 가능합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거든요. 여기에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그 전매 여부, 전매 가능 여부를 여기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유선으로 문의를 해봤는데 담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약금 잔급을 잔압을 하면 전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어떻게 9억이라는 현금을 가져와서 다 현금 100%로 잔금과 계약금을 치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매는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실거주 아까 말씀드렸죠. 자, 실거주 시에는 구리가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LTV 40%가 적용이 되고, 그렇다면 15억 이하이기 때문에 최대한도 6억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DSR 충족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최대 6억을 받고, 여기가 1,5억이었죠. 9.15억. 그러니까 한 4억 원 초반, 한 3억 1천만 원 정도, 여기에 취득세, 기타 비용 포함하면 그래도 한 3억 중반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런 상황이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치담보 대출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 방향을 틀어야죠. 분양권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갭 투자를 봐야 됩니다. 자, 갭 투자를 봤는데 현재 이 아파트 매물이 없어요. 84 타입, 82 타입, 84 타입 다 매물이 없고 실거래도 없습니다. 실거래도 없고 매물도 없고. 그래서 인근 아파트 아까 봤던 이편한 세상, 인창, 어반포레를 보니까 여기는 전세가 이제 7억 중반에 이제 실거래가 되고 있죠. 그렇다고 봤을 때 구령 롯데캐슬 시그니처도 좀 보수적으로 봐도 한 7억 정도면 전세 입사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아까 분양가 9억 1,500에서 한 7억을 제외한 한 2억 원 중반만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참고로 또 규제 때문에 전세 입자 이 7억은 대출 없이 구해야 됩니다. 근데 뭐 전세 매물이 하도 없으니까 뭐 어렵지 않게 세입자는 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당첨이 어렵지 뭐 세입자 구하는 거야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마진 5억 원의 로또 줍줍 아파트였습니다. 현재 가격 14억, 분양가 약 9억 정도였고요. 자, 실거주보다는 전세 갭 투자가 필요 현금이 적습니다. 실거주 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6억 한도였지만 전세 시세는 한 7억 정도였으니까요. 한 1억 정도의 비용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대신에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뭐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 2년 실거주 추후에 필요하겠죠. 이거는 나중에 채워줘야 되고요. 자,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무조건 묻지마 청약은 좀 곤란한 게 당첨 후에 계약하지 않으시더라도 이게 청약 5년, 규제 지역 청약 5년 페널티가 걸리기 때문에 좀 신중하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구리 무주택 세대 주시고 자금 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졌다. 그럼 청약해 보시고, 참고로 부부 중복 청약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부부가 각각 세대주, 분리 세대가 아닌 이상 세대 조건이 붙기 때문에 부부 중에 한 분만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